친구가 제 발을 잡고 홍대 골목으로 달려나갔어요. 세게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손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해가지고, 야 헨리야,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안 돼. 제가 뭘 했냐면요, 술집 대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다 군대 가야 하는 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선택이 아니에요? 그 순간 테이블이 죽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웃고 떠들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 내려나는 소리만 들렸고, 한 명은 저를 보다가 눈을 피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몇 달 뒤에 군대에 가야 했어요. 저는 그걸 알고도 그 무게를 몰랐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한국말도 아직 어설픈 사람이 남의 인생 2년을 술자리에서 가볍게 평가한 거예요. 저는 한국을 욕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군대를 무시하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알게 돼가지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주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심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속으로는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이건 내가 말하면은 의견이 아니라 진범처럼 들릴 수 있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여러분, 저는 그 선을 몰랐어요. 서양에서는 잘하면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정치 얘기 그냥 막 해요. 대통령 욕도 하고, 정부 욕도 하고, 세금 욕도 하고, 자기 나라 욕도 해요. 말이 새도 쟤는 의견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거기도 선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말들이 훨씬 더 몸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특히 군대는 그냥 정책이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머리 밀고 들어가던 날이고, 누군가한테 여자친구랑 헤어진 시간이고, 누군가한테 아버지가 말 없이 밥만 먹던 밤이고, 누군가한테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두 단어로 줄인 거예요. 왜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쨍삐예요. 친구가 저를 밖으로 데려 나갔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심한 말을 했나? 근데 친구 표정을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건 논쟁하자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를 뭐 하려는 표정이었어요. 헨리야, 잠깐만, 넌 지금 뭘 건드리는지 몰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바로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몰랐어요. 나쁜 뜻 아니었어요. 분위기는 조금 불렸어요. 근데 제 안에서는 안 불렸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말이라는 게 여러분, 내 입에서는 가볍게 나오는데 남의 삶에 떨어지면은 무겁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주주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군대 다음은 정치였어요. 저는 여기 채널에서는 한국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위견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위견은 없어요. 한국에서 7년 살았고 친구들도 있고 일도 했고 생활도 했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멈춘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갈등석에서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거 때문에 가족 선택에서 싸워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들, 그 사건들, 그 분노를 어릴 때부터는 몸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줄로 욕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사구려요. 한 번은 프랑스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 친구도 한국에 오래 살았고 한국을 꽤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던 한국 친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프랑스 친구가 바로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 사람 진짜 거기서 멈췄어요. 딱 단어가 나오기 직전에 멈춘 거예요. 입은 열려 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짧은 지목이 웃기면서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도 그 순간 느꼈었거든요. 여기서 선 넘으면은 술자리 분위기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들어갈 방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말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재미없는 대답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맞는 대답이었어요. 한국 정치에 관심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심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물으면은 그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조금 알기 시작하면은 말이 줄어요. 이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보여요. 처음 온 사람은 자신감이 미쳤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김치찌개 2번 먹고 홍대 한 번 가고 한국어로 진짜? 대박? 할 수 있으면은 갑자기 한국 사회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왜 이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래. 이 나라는 이걸 고쳐야 돼.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제가 다 땀이 나요. 제발 좀 그만해. 한 달 살고 나를 진단하지 마.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져요. 말을 안 해서 멍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수록 쉬운 말이 무서워져요. 한국은 밖에서 보면은 빠르고 편하고 설명하기 쉬운 나라처럼 보여요. 근데 안에서 살면은 계속 쭝이 나와요. 군대 뒤에 가족이 있고, 정치 뒤에 세대가 있고, 역사 뒤에 상처가 있고, 예의 뒤에 체면이 있고, 지목 뒤에 분노가 있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잘라버리면은 시원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카메라 앞에 앉으면 안 되죠. 저도 한국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걸 얘기해요. 불편했던 것도 얘기해요. 뭐 서양이랑 비교도 해요. 가끔은 세게 말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직접 겪은 순간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본 것, 제가 실수한 것, 제가 당황한 것, 제가 부끄러웠던 것. 그게 아니고 남의 고통을 제가 대신 방견하는 순간, 그건 위견이 아니라 도둑질 같아요. 경험을 훔쳐서 말하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는 외국인이 군대를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한국 정치의 깊은 상처를 검색 몇 번 하고 한쪽 편 들어서 욕하는 것, 역사 문제를 자기 나라 대학 도른 수업처럼 가볍게 던지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그런 외국인이 될 뻔했어요. 아니 잠깐은 그랬어요. 2017년 홍대 술집에서 저는 딱 그 사람이었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말하는 자유에 취해서 상대가 듣는 무게를 못 봤어요. 그게 그날 제일 창피했어요. 그냥 실수라고 넘기기엔 제 무지가 너무 정확하게 보였어요. 밖으로 나간 골목에서 친구가 조용히 말했을 때는 저는 훈훈한 느낌보다 들긴 느낌이 더 컸어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했구나. 그 생각이 확 왔어요, 여러분. 그 뒤로 한국 친구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듣기 시작했어요. 누가 웃으면서 군대에서 진짜 미친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아닌지 모르게 됐어요. 누가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은 그 아무렇지 않은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누가 정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줄이면은 그 지목도 그냥 귀찮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나? 그 전에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는 위치가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차이가 커요. 할 수는 있죠. 입은 있으니까 카메라도 있어요. 채널도 있어요.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남의 나라에서요.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아빠분 주제에서는요. 근데 조심한다고 해서 가짜 착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외국인이 무조건 조용히만 있고 한국에 대한 맨날 칭찬만 하고 한국은 최고다,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김밥 너무 좋다 말만 하면은 그것도 진짜 존경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안전한 장사예요. 진짜 존중은 가끔 불편한 말도 하는 거예요. 다만 출발점이 달라야 해요. 내가 너희보다 잘 알아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밖에서도 살아봤는데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얘기할 때는 항상 제 경험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스웨덴에서 겪은 것, 미국에서 본 것, 일본에서 느낀 것, 호주에서 불안했던 것,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 그 안에서 말하면은 적어도 제 책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한국 남자들 인생을 대표해서 군대를 말하거나 한국 가족들이 정치 싸움을 대표해서 한족을 욕하거나 한국 역사의 상처를 외국인 입으로 정리하면은 그건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훔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 앞에서 절대 안 하는 말이 있다는 건 지목의 목록이 아니에요.
중종의 목록이에요. 군대, 정치, 역사, 가족, 세대 갈등, 기분, 문화, 상처 이런 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던지면 안 돼요. 술김에 던지면 안 돼요. 조이사 때문에 던지면 안 돼요. 한국을 잘한다는 표정으로 던지면 절대 안 돼요. 그날 홍대에서 친구가 제 발을 잡고 나갔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여기 호주에서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몇 달 뒤에 군대 갈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던 그 장면.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서 하나를 배운 게 아니에요. 말의 무게를 배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상처를 내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면은 더 조심해야 돼요. 오래 살았으면은 더 조심해야 돼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말이 통한다는 건 상처로 더 정확하게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은 그 홍대 골목이 먼저 생각나요. 정지 얘기 나오면은 그 프랑스 친구가 삼킨 단어가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한국을 말할 때마다 속으로 한번 묻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본 이야기인가? 아니면 남의 삶을 내가 너무 쉽게 들고 온 건가? 2017년 그 술집에서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한국의 아픈 것까지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